총선 참패 이후에 사실상 정치 행보를 재개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여권에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면서 이제는 안 나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4월 12일에는 뭐 나온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책임론이라는 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그때 거니까. 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예. 지금은 안 나오면은 본인이 오히려 도망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면 돌파할 계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네, 국민의힘의 소장파 모임이죠. 이 천목회 간사인 이재영 강동을 조직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요. 김수민 평론가님, 오히려 도망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상식적인 정치 문법으로 치면 지난 총선 참패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자맹을 이어가는 게 맞고 전당대회도 출마를 하지 않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한간에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일각에서는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보다 더 책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백서를 둘러싼 잡음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정말로 크게 책임 있는 것인가라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반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계기를 선거에서 전당대회에서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책임론에 대한 공방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이제 현실 인식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나쁜 정치인 것은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당면에 있는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평가를 해줘야 될 상황에서 상대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절대평가라고 했을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과연 총선 때 제대로 된 전략을 구사했으며 그때 내세운 정책은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그때 본인이 했던 레토릭, 말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 곰곰이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참패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당분간은 이 선에 있는 것이 원래는 절대평가의 기결입니다. 하지만 상대평가를 계속 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고 본인도 상대평가에 의존을 하려고 하는 것도 한국 정치인들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는 잘못이 없고 저쪽보다는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에서 그런 구조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또 전당대회에 이번에 재등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본인 역시도요. 자신을 향한 당내 여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박상수 위원장님, 한 전 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영입한 인재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받고 그런 게 있었던 건데 이제 많은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듣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본인이 판단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본인은 아무 말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근데 고민을 많이 하실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라는 자리가 별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실익이 큰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당심과 민심이 계속해서 우리 당의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 질이 멸렬한 상황,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전당대회 룰이 안 정해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이젠 좀 정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전당대회 룰조차도 지금 못 정하고 있고 총선 백서 관련된 것도 왜 이 백서가 이렇게까지 논쟁이 돼야 되는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지지자들에게, 우리 당의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좀 갑갑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총선이 끝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 당의 지지율이 30%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실망감이 계속해서 쌓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는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소환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천목회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초청해서 토론을 추진해보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다른 당권 주자들도 초청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박상수 위원장님, 이 천목회 멤버시니까 어떤 좀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들끼리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용 위원장이 안 그래도 그 방송에 출연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하더니 이거 썸네일을 이렇게 뽑아버렸어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그런 방법이 어떻겠냐 묻길래 안 그래도 저희도 좀 얘기하고 있었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도 지금 천목회 멤버들이 당선인 3명이 있고 그다음에 당선되지 않았어도 각 당의 각
그 당협위원장이 될 거거든요, 전부.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다 또 어찌 보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협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당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좀 모셔다가 이제 이야기도 좀 듣고 우리도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지금 현재 그런 브레인스토밍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박상수 위원장님께서 룰이 정해지지 않은 걸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가운데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권 주자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8월에 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종 의원님, 민주당도 8월에 여니까 대비 효과를 한번 누려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민주당하고 대비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뭐 예. 흥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백이 너무 오래 돼버리면 이게 이제 중심이 뻥 뚫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당의 지지도 떨어지고 있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좀 자명을 하고 또 숙고하는 기간을 가진 게 상식이었지만 예.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보궐선거와 당대표 선거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다시금 뭉치는, 즉 지지층들이 뭉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흐트러짐 없이. 왜냐하면 이제 그 대선 패배로 인해서 지지층들이 굉장히 허탈감과 그다음에 이런 어떤 상실감을 가졌거든요. 네. 그런 거를 빨리 회복시켜줬던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다시 보궐선거에 나오고 당대표가 되면서 다시금 결집도가 높아져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총선에 압승을 했고 당원들도 뭐 40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보면 이게 이제 만약 이제 오래 끌어버리면 사실은 내부적으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당의 어떤 중요한 어떤 정책 과정, 더군다나 이제 22대 국회가 출발할 지점이잖아요. 네. 근데 출발하는데 지금 당의 지도부가 없다. 이렇게 되면 아마 지지층들의 어떤 이 이탈 현상은 더 심각해질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이 당정 협의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셔서 알겠지만 이 직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금감원에 있는 이제 공매도 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의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점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뭐 지금 8월 달 접어들어가면 아마 올해 여름 되게 덥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이 관심도가 확 떨어질 수 있어요. 예. 휴가가 오르시면. 그러니까 뭐 7월 말 뭐 이 정도가 아마 그래도 그나마 마지노선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은 하여튼 어쨌거나 이 당 대표를 빨리 뽑아서 당의 중심을 빨리 채워 넣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점점점 어떤 정치와 특히 여권에 대한 국민적 외면 현상은 저는 더 가속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권을 향한 국민적 외면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지지율 30% 선이 무너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좀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상태는 지금 보시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게 현재 예. 민주당하고 지지율을 비교를 해보면 오차 범위 안에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민주당이 예전에 지지했던 분들이 이제 조국혁신당으로도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어느 정도 합쳐서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상당히 열세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여당을 국민들이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것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동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이 같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긍정 평가율이 24%, 4분의 1 미만으로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고 근래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좀 뭐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판단들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도 했고 영수회담도 했지만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초보적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검찰 인사라든지 이런 문제에서의 파열음이랄까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의 활동 재개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부에는 책임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든지 한계, 오류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정당인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최혜병 특검법만 해도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게 사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적지만 않기 때문에 예. 의원들도 어느 정도 한 20명, 30명 정도는 찬성을 해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근데 그런 정당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난 총선 때 선대위를 지휘를 했다가 패배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또 나온다라고 했을 네. 때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비주류나 대안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좀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네, 사실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을 여권에선 반기는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총선 이후 거의 매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또다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성수 위원장님, 이번에는 갑툭튀라는 단어까지 썼더라고요. 아, 네. 홍준표 시장님이 굉장히 신조어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데 지난 2년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네. 사실상 거의 민주당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다시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대구시장으로 계시면서 굉장히 따뜻한 대구시장에 계시면서 2년 동안 민주당과 어떠한 그 투쟁의 선봉에 홍준표 시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이 거의 뭐 서울에서도 6석밖에 못한다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등판을 해서 예. 개헌저지선은 어떻게든 지켜내는 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네. 갑자기 홍준표 시장님이 갑툭튀로 나오셔서 예. 이렇게 굉장히 맹렬한 비난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당황스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민주당과 지난 2년간 한동훈 위원장이 앞장서 싸울 때 홍준표 시장이 어디 계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갑툭튀로 나오신 게 누군지 조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권 잠룡들의 설전과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 짚어봤고요.